이 게르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시 차로 무릉에서 출발을 하니까 여기서 늦어도 7시 반에는 출발을 해야 지금 마무리 짐 정리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은 이제 7시 1분 전입니다.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점심값, 저녁값, 아침값 이걸 다 받네요. 이 돈이 드는 건 줄 알았으면 달라고 안 하고 그냥 저 컵라면이나 이런 빵으로 먹었을 건데 그 사실을 제가 모르고 그냥 주는 건 줄 알고 막 시켰던 거 같아요. 사전에 제가 공지를 받지 못했고 이제 당연히 이제 주는 걸로 제가 착각을 한 게 제 잘못이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토그릭으로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모자라 가지고 이 100달러를 주고 제가 거스름돈을 받는 걸로. 어차피 100달러를 제가 은행에서 환전을 하려고 했거든요. 환전율이 더 떨어져요. 수수료 떼고 달러에 3,400 얼마를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민간에서는 3,500을 쳐줘가지고 더 이익입니다. 그거는 그거고 4일 동안 빈둥댐에 있었던 이곳을 떠납니다. 야, 마지막 식사는 꽁으로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100달러를 주고 2만 투그릭을 받았어요. 원래 16,000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가 됐네요. 9시 7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갈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물 사러 갈 시간도 없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올란에 도착했습니다. 13시간 꽉 채우지 않고 12시간 30분 정도 걸렸네요. 이제 택시 타고 숙소로 가겠습니다. 네, 숙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12,000 투그렉에 왔고요. 처음에 2만을 부르는 거를 내가 내리겠다 그랬더니 가격을 좀 맞춰줬네요. 1,500으로 왔습니다. 네, 킬로미터당 1,500이 딱 맞는 시세입니다. 여기가 더 많거나 하면은 당당하게 내리겠다 하고 그거 깎아달라고 요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트래픽이 좀 심한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는 뭐 킬로미터 단위로 기본적으로 하니까 시간이 아니라 그거는 유도리 있게 좀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1,500으로 오신다는 거. 점심은 하간 컵라면을 먹었는데 지금 또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밖에 식당에서 먹으려고 하다가 지금 남아있는 돈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공항 갈 때 써야 되는 돈 넉넉히 8만 제외하고는 제가 3만 얼마밖에 없어요 돈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 5박을 버텨내야 되는데 밖에서 외식을 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그 마켓이 있는데 거기서 고기를 좀 살까 해요. 고기를 사다가 요리를 직접 해 먹으면 아무래도 외식하는 것보다는 싸니까 그렇게 할까 합니다. 이런 고기 삼겹살 같은데 이런 걸 좀 사서 꼬먹을까 합니다. 이거 한 번에 다 꼬먹질 못하고 나눠가지고 그렇게 먹을까 해요. 이 고기를 사왔는데 16,800티그릭이네요. 이거를 한 3분의 1 정도만 먹고 오늘 저녁은 그렇게 해결을 하고요. 내일 아침은 여기서 밥을 주니까 그거 먹고 이렇게 나가서 이제 뭐 구경하고 돌아와서는 컵라면 사놓은 거 이 컵라면을 먹을 거고요. 그리고 또 내일 저녁에 이걸 또 먹을 거고 모레는 또 이 남은 것도 먹을 거고 아무튼 이거를 3등분 해서 먹을게요. 걱정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비상시에는 좀 카드 쓰면 되는데 카드는 좀 웬만하면 안 쓰려고 좀 아껴서 쓰려고 합니다. 지금 돈이 묶여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쓰질 못하고 있어요. 다음 달 말이면 이 묶인 돈이 어느 정도 회수가 돼가지고 그러면 좀 사정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졸라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안녕하세요, 쪼잉입니다. 지금 시간 12시가 좀 넘었고요. 점심으로 컵라면 하나 먹고 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곳은 독특한 궁전이죠. 걸어서 한 20분 정도 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입장료는 제가 알기로 아마 8,000 투그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복득칸이 누구냐? 복득칸을 알려면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그 옛날 원명 교체기 때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하면서 이 몽골군 원나라를 북으로 이렇게 쫓아냈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북원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명나라가 쇠퇴하고 명청 교체기 때 청나라 이전에 후금이라고 이제 국호가 후금이라고 있었죠. 북원의 세력을 후금이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대대로 황제는 후금에서 항우는 몽골족에서 이렇게 혼인 동맹을 맺음으로써 몽골을 이렇게 통합을 하는데 그때 통합되지 않은 몽골 그 부족들이 있어요. 그 부족들이 외몽골이라 했고 통합된 그 몽골들은 내몽골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몽골을 내몽골, 더 바깥쪽에 북쪽에 있던 몽골을 외몽골. 청나라도 이제 망할 때가 됐죠. 신해혁명이 나오고 중화민국이 돌아서면서 이 외몽골에 있던
부족들이 독립을 하려고 움직입니다. 원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반군 형태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시기가 딱 맞아가지고 독립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외몽골이 독립의 움직임을 보이니까 내몽골도 독립을 하거나 외몽골로 이제 귀속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러시아가 못 봤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안에서도 몽골족들이 좀 다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독립을 인정을 해줘버리면 러시아 자국 영토 내에서도 독립 움직임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못 봅니다. 그래서 일본이랑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죠. 외몽골은 러시아 본인이, 내몽골은 일본에서 관리하는 걸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위안스카이의 그 중화민국이 각도기를 재고 있었던 거죠. 아니 거기는 원래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인데 러시아랑 일본이 뭐 한다고 눈독을 들이느냐,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재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외몽골에서는 아니 내몽골까지 통합 독립을 하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외몽골 자기들만이라도 단독 그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 과정에 러시아와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러시아의 보호를 받는 조건으로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했는데 갑자기 러시아에서 입장을 바꿉니다. 아니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 중화민국에서 관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타이타라는 곳에서 협정을 맺습니다. 러시아, 중화민국, 그리고 복득한국이죠, 몽골, 이 세 나라가 협정을 하는데 사실 러시아가 우리 몽골 이제 관리 안 할게, 중국 너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협정하는 자리에 당사자인 몽골은 힘에서 밀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 가게 됐는데 최대한 이득을 얻어내자, 완전한 속주가 아니라 자치국으로서 내정 간섭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체 법령도 제정하고 군대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렇게 협의를 봐가지고 몽골 그 땅은 중국 땅이 됐는데 사실상 이제 자치제로 해가지고 운영이 됐습니다. 협정이 있고 난 2년 뒤 러시아 혁명으로 러시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국은 협정을 파기하죠. 협정을 파기한 중국이 몽골을 이제 합병하려고 또 혀를 낼름낼름 하고 있는데, 마침 러시아에서 러시아 제국 그 군 장군이 와가지고 중국군들 싹 몰아내고, 그리고 수우바타르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합니다. 이 러시아 소련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인데 왕이 있어요. 이제 몽골만의 독특한 정치체제가 나타납니다. 사회주의 입헌군주제입니다. 그렇게 독립을 하고 독특한이 승하할 때까지 그 체제를 유지하다가 승하하면서 몽골 인민공화국이라고 해가지고 상국가로 다시 태어나죠. 그러다가 민주화가 된 게 1992년 90년 이때쯤입니다. 절반 이상 걸어왔어요. 좀만 더 걸어가면 됩니다. 이야기하면서 오니까 금방 오네요. 저쪽 너머로 보이는 게 궁전입니다. 입구로 들어가 봅시다. 독특하게 문을 만들어 놨네요. 이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밖에서는 괜찮고 안에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여기는 바뀝니까 아닙니까? 건물 밖에 있으니까 바뀌겠죠. 이 복득한국 자체가 불교 국가였어요. 밖에서는 되고 안에서는 안 되니까 밖에서 안을 쳐다볼 수 있는 이런 뷰는 괜찮겠죠. 이 정도는 괜찮을 겁니다. 저는 궁궐이라길래 규모가 좀 클 줄 알았는데 절이네요. 절보다 작습니다. 한국의 궁궐을 생각했나봐요. 제가 이 거대한 몽골 땅에서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되나? 원래 지어져 있던 사원에 들어가서 산 건지 아니면 복득한이 살기 위해서 지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소박합니다. 물론 그때 정세가 훌륭하던 정세는 아니지만은 이 건물이 겨울궁전이랍니다. 유럽 스타일로 지은 궁전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서 봤던 거는 여름궁전, 여기는 겨울궁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촬영은 안됩니다. 네, 복득한 궁전에서 나왔습니다. 그 여름 궁전보다도 겨울 궁전이 볼 것이 좀 있습니다. 여름 궁전은 그냥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겨울 궁전이 제가 생각하던 궁궐의 모습, 왕과 왕비가 지냈던 그런 공간, 유물,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곳이 겨울 궁전입니다. 궁궐 자체가 이렇게 작다 보니까 금방 나왔고